예,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예, 네. 지금 공사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380% 정도 됩니다. 383%. 예. 올해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올해는 365% 정도. 예? 365% 정도. 좀 줄어든다, 그죠? 예, 예. 이게 표를 하나 보여주실랍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 때 의욕적으로 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실패의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석유공사가 현재 3,000%가 넘죠, 부채. 석유공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표에 나와 있잖아요. 7,000%.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왜 두 배로 늘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원인과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광물자원공사 한번 볼까요? 장무 사장님, 올해 부채 비율이 몇 %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15년도에 7,000% 가까이 되어서 지금은 자본 장식 상태죠. 예, 자본 잠식 상태라서 예, 존립의 위기죠. 계산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자원공기업들 모두 문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영도 어렵기도 하지만 정작 해외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이 시기에 그 개발 사업 추진 못할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정작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제 LNG 가스공사 사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LNG가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지요. 예.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보셨나요? 초안은 못 봤지만은 뭐 기본적인 방향 내용은 아시죠? LNG 수요가 올해 그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41.3기가와트, 30년도에 57기가, 34년에 60기가와트 정도 증가합니다. 10년 동안 38% 정도, 34년까지는 46.7% 정도 증가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맞추려면 LNG 도입 물량을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와야 되겠죠. 견조한 뭐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LNG 직수입이 17.8%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 가스공사는 82% 정도 되죠. 예. 3,373만 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에너지 이 수급 방향에 비추어 보면 연평균 2% 정도 수입 물량을 증가시켜야 에너지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데요.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이 13년 이후로 8년 동안 한 번도 단 한 건도 탐사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씩 늘려가자면 LNG 에너지원의 확보가 가능할까요? 자, 여기 한 번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가스공사의 연도별 해외 자원 개발 참여 현황인데요. 이게 13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현재 가스공사 가스 수입 물량인데요.
26년 이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25년까지 기존의 장기 도입 물량이 다 소진되고 신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족하게 되는 거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에서 야말반도 북극권 LNG 개발에 한중일 2위에 그 참가 요청을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적이 돼서 투자 여력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당시 북극 LNG 2 사업의 경우에는 큰 규모의 엔트라스 피 같은 거를 요구를 해서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것으로 돼서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 뭐 리스크 있겠죠.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로 보면 석탄이나 원전에 대한 대체 에너지로 LNG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건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격으로 아예 그냥 7년간 손 놔버린 거 아니에요. 물론 여력도 없었겠죠. 경영 실패죠. 좋습니다. 야말반도의 경우는 이게 가깝기도 하고 매장량이 세계 17%, 뭐 굉장하죠. 3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국내 에너지 산업, 부품 기자재 등 심지어는 LNG 운반선, 북극권 개발에 관련해서 LNG 운반선이 47척이 예상이 되는데 10척 수주를 지금 중국하고 경합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고 이 수주 전에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거 에너지 가스공사의 장기 전망도 미흡했고 실제로 이런 단기적으로 우리 LNG 운반선 수주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스공사가 지금 LNG 운반선 몇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9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25년 된 게 설령이 25년 된 이상 노후선이 몇 척입니까? 4척입니다. 4척. 예. 이거요. LNG선이 노후화되면 속도가 늦어지거나 연료 효율이 떨어져서 이게 운전 비용하고 운전 비용을 견줘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경의 조선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국내 조선업계 수주가 계속 가뭄이 심합니다. 노선과 교체를 조기에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이제는 지금 LNG선 플랫 확보가 같이 잘못하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00척 정도 그런 사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짓는데 뭐 1년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씩 걸립니다. 지금 97년짜리 노후 선박이 벌써 9척이 있습니다. 이래 이거 저거 따질 것 없이 소속하게 국내 조선업계의 수지 반품을 단비가 필요한 만큼 그거라도 저기라도 우선 발주를 해서 몇 년 걸리는 그 조선업계의 일감을 좀 주고 고용도 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정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 해야 될 맞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이쪽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설명 올리면은 그 조선산업과 조선기자재의 발전을 위한 신조어 필요성 강조하시는 부분은 우리 김정호 의원님
부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새로운 그 FOB 도입 수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비용에 대한 반영 여부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업계의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균형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의원님 질의하실 테고요. 12시 반에 질의를 마치도록 할 테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